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저 멀리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터진 군사적 충돌이 어떻게 곧바로 우리 지갑 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연결고리를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긴장감이 유가, 주식, 심지어 암호화폐 시장까지 어떻게 연쇄적으로 흔드는지 그 핵심 원리를 알기 쉽게 데이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모든 혼란을 촉발시킨 건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군사 공격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이 한 줄, 로이터 통신에서 타전된 이 짧은 문장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경고등을 켜버린 겁니다. 중동 지역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분쟁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죠. 아니,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이 왜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아주 좁은 바닷길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딱 한 곳만 보면 됩니다. 바로 세계 경제의 숨통을 꽉 쥐고 있는 곳이죠.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르시아만에서 드넓은 바다로 나가는 길은 정말 딱 하나뿐이에요.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대동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혈관인 셈이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0%. 이게 뭘 의미하냐는요.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는 유조선에 실린 기름 5통 중 1통은 무조건 이 좁디 좁은 해협을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해협이 막혔다라는 소식은 물론이고 혹시 막힐지도 모른다? 하는 그 두려움 하나만으로도 유가는 그냥 수직으로 솟구칠 수 있다는 거죠. 일부에서는 배럴당 $100는 그냥 넘을 거다 이렇게까지 경고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시장에 날라든 첫 번째 충격파입니다. 자, 그럼 이 유가 쇼크가 어떻게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드는지 그 도미노 효과를 한번 따라가 보죠.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안전자산으로의 도피입니다. 상황이 불안해지면요. 투자자들의 심리는 아주 단순해져요. 에이, 모르겠다 하고 주식이나 코인 같은 이 변동성 큰 자산들은 일단 팔고 보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금이나 달러처럼 이건 망하지 않겠지 싶은 그런 안전한 곳으로 돈이 몰리는 겁니다. 일종의 자금 대피 훈련 같은 거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게 딱 드러납니다. 금값 좀 보세요. 올해에만 22%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미국 달러나 국채, 스위스 프랑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들도 다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진짜 말 그대로 전 세계 돈이 안전한 항구를 찾아서 대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게 비트코인이에요. 한때는 디지털 금이다 하면서 새로운 안전자산이 될 거라고 막 기대를 모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어땠을까요?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공격 소식이 들리자마자 2%가 빠지고 2달 만에 가치 4분의 1이 그냥 증발해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시장은 이제 확실히 선을 그은 거죠. 아, 암호화폐는 안전자산이 아니구나. 그냥 고위험 자산이구나 하고요. 자, 이렇게 돈이 한쪽으로 쏠리면요. 당연히 산업별로 웃는 곳과 우는 곳이 생기겠죠. 누가 이 상황에서 이득을 보고 또 누가 피해를 보는지 그 승자와 패자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너무나 명확하죠? 전쟁 날 것 같으니까 당연히 무기 만드는 방산업체 주가는 막 날아가고요. 반대로 기름값이 뛰니까 항공사들은 직격탄을 맞죠. 또 철강이나 알루미늄처럼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는 제조업체들도 비용 부담 때문에 주가가 뚝뚝 떨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게 특히 우리나라한테는 정말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에너지를 거의 다 수입하니까요. 이 자료 좀 보세요. 우리나라가 쓰는 원유의 70% 넘게, LNG의 20% 넘게 전부 다 바로 이 중동 지역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저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니라 곧바로 우리 경제, 우리 살림살이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개별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장 전체가 그냥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예요. 흔히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VX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높을수록 투자자들이 불안해한다는 뜻인데 올해 들어서만 3분의 1이나 치솟았다고 합니다. 투자자들 마음이 얼마나 꽁꽁 얼어붙었는지 딱 보여주는 숫자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같이 휩쓸려서 막 움직이는 게 과연 정답일까요? 여기서 잠깐만 숨을 고르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역사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쭉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1973년에 오일 쇼크를 일으켰던 욤키프르 전쟁, 딱 이 한 번만 빼고요. 90년대 걸프전이나 2003년 이라크 전쟁, 심지어 2020년에 있었던 이란 장군 공습 때까지 대부분의 경우에 미국 주식시장은 초반에 잠깐 충격을 받았다가 1년 안에 더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는 단기적인 공포랑 시장이 가진 장기적인 힘은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진짜 핵심은 뭘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해요. 지정학적 사건 자체가 시장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건이 그 당시 경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약점을 딱 건드렸을 때 그때 큰일이 난다는 거죠. 1973년이 딱 그랬어요. 전쟁이라는 사건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당시 경제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면서 장기 침체로 이어졌던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과연 이런 지정학적 위기라는 게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일까요? 아니면 그냥 원래부터 존재했던 시장의 약한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